다 먹었어? 콩 주세요. 많이 잘 먹었네 우리 엘리. 시중에 수많은 강아지 장난감이 나와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콩 장난감을 최고로 꼽기를 주저하지 않죠. 지금부터 그 이유 그리고 사용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뭐가 됐든 강아지 장난감은 좋아요. 우리가 실내에서 키우는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좀 무료한 삶을 살고 있죠. 간식 장난감은 이런 무료함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즉 우리 강아지들의 환경 풍부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수많은 장난감 중에 왜 하필 콩 장난감을 그렇게 추천할까요? 다른 장난감보다 이 콩 장난감이 좋은 점이 도대체 뭘까요? 첫째, 콩은 단순합니다. 콩은 그냥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뚫린 고무 장난감, 굉장히 단순한 장난감이거든요. 우리가 강아지 장난감을 선택할 때 굉장히 많은 장난감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언뜻 우리는 좀 복잡하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막 뭘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장난감을 좋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강아지 장난감은 단순한 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입니다. 이런 콩 장난감처럼 단순한 장난감은 구조 자체가 단순하니까 우리가 어떤 식재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넣어서 어떻게 급여하느냐에 따라서 아예 다른 장난감처럼 강아지는 느껴지거든요. 난이도 조절도 간단하고요. 즉 우리가 쉽게 만들어주면 쉬운 장난감이 되고 어렵게 만들어주면 어려운 장난감이 됩니다. 물론 복잡한 장난감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복잡한 장난감은 난이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까다로운 제품들이 많아요. 둘째, 콩은 씹을 수 있어요. 단순한 고무 재질이므로 강아지가 콩 장난감을 통해서 간식을 이렇게 섭취하는 동안 이빨로 씹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입을 쓰고자 하는 뭔가를 물어뜯고자 하는 욕구를 자연스럽게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애니는 저희 집에 있는 4주 동안 처음 왔을 때만 충전기 전선을 하나 씹었지 그 이후에는 소위 말하는 사고 친 게 전혀 없거든요. 이렇게 콩을 많이 쓴 게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셋째, 콩은 즐거운 장난감이자 강아지를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교육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인데 조금 후에 이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보면 콩도 굉장히 여러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먼저 색깔은 고무 강도별 구분입니다. 각각 퍼피, 시니어, 클래식, 익스트림이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강도가 단단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클래식, 가장 기본인 클래식을 추천하고 어린 강아지에게는 퍼피를, 노견, 치아가 약한 노견에게는 시니어를, 무는 힘이 굉장히 강한 편이라면 익스트림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철저히 지켜야 하는 건 아니에요. 걔가 별 문제 없이 사용한다면 그냥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괜찮고 강아지가 나이가 많거나 혹은 치아가 약하거나 하는 경우만 이 중에서 조금 부드러운 종류 퍼피나 시니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다음은 크기입니다. 각각 스몰, 미디엄, 라지예요. 스몰보다 작은 엑스 스몰도 있고 라지보다 큰 엑스라지, 2엑스라지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크기에 따라 들어가는 식재료의 양이 크게 차이가 나요. 영상에서는 알갱이가 작은 사료를 예로 들었는데 물론 사료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들어가는 양은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아지의 크기, 턱과 입의 사이즈에 따라서 사용하는 콩의 종류가 달라져요. 강아지 입 크기에 비해서 너무 큰 콩을 쓰면 입을 많이 크게 벌려야 되니까 강아지가 좀 힘들어하고 특히나 강아지에 비해서 너무 작은 콩을 쓰면 정말 만에 하나 삼키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저희 엘리는 스몰과 미디엄 두 종류를 사용합니다. 콩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강아지 체중별 제품 사이즈는 아래 영상 설명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다만 체중이 같다고 구강 구조까지 똑같은 건 아니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살짝 의외일 수도 있고 동시에 어떻게 보면 꿀팁인데 저는 강아지 한 마리당 최소 4개, 5개 정도는 구비해 두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일단 사용한 콩은 씻어서 말리기 전에는 다시 사용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충분한 개수를 구비해 두면 그때마다 필요할 때 꺼내서 바로바로 주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해요. 아마
실제로 콩을 사용하기 시작해 보시면은 이래서 여러 개가 있으면 좋구나 라는 생각을 바로 하실 거예요. 콩장난감의 사용법 자체는 무척 간단합니다. 안에 식재료를 채우고 줍니다. 끝이죠? 간단하죠? 콩의 장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간단한데 우리가 어떤 재료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재료를 어떻게 넣어서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강아지가 받아들이는 건 아예 다른 장난감처럼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콩에 건사료를 넣고 그냥 줄 수도 있고, 이걸 물에 적셔서 얼린 다음에 줄 수도 있고, 캔 사료를 넣어줄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줘도 되겠지만 얼려서 줄 수도 있겠죠. 요거트를 넣어줘도 되고, 과일을 잘라 넣어줘도 되고, 닭고기, 말린 간식 기타 등등 아무거나 넣어줘도 돼요. 이 재료들을 한데 뒤섞어서 퓨레처럼 만들어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콩 이렇게 높이가 있으니까 층층이 재료를 쌓아서 주셔도 돼요. 이쯤 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뭐든지 다 넣어서 줘도 되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이 재료들을 어떤 방식으로 넣어주느냐에 따라서도 난이도 조절도 된다는 거죠. 저는 물론 그냥도 주지만 이렇게 얼려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얼려주면 아무리 강아지가 이 콩을 사용하는데 요령이 생겨도 먹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만큼 더 집중할 수 있죠. 이렇게 기본적인 이용법을 말씀드렸지만 워낙 활용할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따로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콩의 장점을 말할 때 강아지에게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집중하게 만들어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떠한 교육적 효과가 있느냐, 그걸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개 입장에서 콩은 스스로 움직여서 보상을 얻어내는 시스템이에요. 물론 콩을 준비해서 만들어서 주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그 뒤의 과정은 전부 다 강아지가 혼자서 할 수 있거든요. 혼자 이렇게 즐거운 일을 계속 하는 거니까 혼자 있는 걸 좋아하게 될 수 있죠.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기르는 개들은 대부분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강아지가 혼자서 뭔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과정을 우리가 마련해 준다는 것은 그런 의존도 문제에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붙어 있으려고만 하는 강아지와 떨어져 있는 연습을 할 때도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점만 고려해도 간식 장난감으로서는 상당한 장점이거든요. 더불어 자연스럽게 입을 계속 쓰게 만듦으로써 가구나 전선 같은 걸 파손하는 행위도 상당히 줄일 수 있고요. 나아가 혼자 있는 걸 힘들어하는 고립장애나 견주가 떨어지는 데서 공포를 느끼는 분리불안을 완화하는 데도 약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다만 이런 간식 장난감으로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장난감만으로 분리불안을 해결한다는 거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과대 광고죠. 콩을 만들어서 주시면은 잘 못하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어렵게 만들어 주시는 경우. 워낙에 인터넷에 보면은 이런 걸 다 잘 쓰는 영상만 올라와 있으니까 처음에 콩을 구입하셔서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막 퍼즐같이 만들어서 엄청 꾹꾹 눌러 넣어서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빼먹기가 쉽지 않으니까 강아지가 조금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그냥 콩을 바닥에 두고 이렇게 살짝 그 입구에다가 간식을 넣어주고 주변에도 간식을 뿌려주는 식으로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간식을 먹고 그 과정에서 콩을 쳐보기도 하고 콩도 조사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얼리거나 하지 않고 쉽게 빼먹을 수 있는 간식을 콩에 넣고 그냥 이렇게 줘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강아지가 이게 그냥 이렇게 빼먹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강아지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신 다음에 끝에부터 어려운 방법으로 주시면 강아지가 나 이거 빼먹어볼래 하고 의욕이 생기겠죠. 콩을 잘 사용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그냥 우리 개가 음식에 별 욕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인데요. 개가 먹을 것에 별로 욕심이 없다는 거는 평소에 밥이나 간식을 좀 과다하게 급여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활동량이 적어서 그냥 삶이 좀 무료하거나 별로 그렇게 살면서 이것저것 하는 거에 의욕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삶이 무료하고 별 욕심이 없는 거죠. 사실 개는 단순하고 개의 삶 자체도 단순한데, 그런 단순한 삶 속에서 음식에 대한,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거는
생각보다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절대 자율급식 하지 마시고 간식 과다하게 급여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아침 저녁 급여하시는 사료에 대한 그런 어떤 욕심부터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실은 이렇게 입이 짧은 강아지에 대한 영상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아마 곧 만들어서 올릴 것 같습니다. 강아지 성격에 따라 저희 강아지처럼 그냥 한 자리에서 열심히 뜯어먹는 강아지도 있지만 이렇게 물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거나 막 굴리거나 하면서 먹는 강아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는 볼 수 없고 간혹 소파 밑에 굴러 들어간다거나 해서 개에게 스트레스를 좀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이렇게 캠핑용 로프나 운동화 끈 등으로 안에 매듭을 매세요. 빠지지 않게. 그래서 이대로 어딘가에 묶어서 사용하시면은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영상에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소파 밑에 들어가서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상에 보시면 제가 소파 다리에 묶었거든요. 그럼 소파 밑에 들어가서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줄이 묶여 있으니까 강아지가 줄을 당기면 콩이 다시 나올 거잖아요. 그런 문제 해결 능력도 키워줄 수 있겠죠. 자칫 콩을 열심히 사용하시면은 그만큼 영양 과다의 문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콩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아침 저녁으로 주는 밥 양은 조금 줄여주셔야 돼요.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주시는 밥 그냥 이렇게 그릇에 팍 밥을 주시잖아요. 보통 그렇게 주시는 대신에 그걸 콩으로 주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콩장난감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그 모든 장점을 얻는 동시에 영양 과다 문제도 한번 해결할 수 있죠. 아침 저녁으로 두 끼를 다 콩으로 챙겨주는 거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번거롭기도 하니까 두 끼 중에 한 끼만 챙겨주거나 아니면 며칠에 한두 번씩 정도만 콩장난감으로 밥을 주는 방법도 있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콩이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지 콩장난감에 간식 이렇게 채워서 준다고 우리 강아지 분리불안이 해결되고 고립장애가 해결되고 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강아지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런 콩장난감 콩토이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시고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안을 또 강구를 해야 되겠죠. 이상으로 콩토이, 콩장난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강아지들의 삶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푸드렐리 블로그의 김태현이었습니다.